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환경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과목 수질환경 관계 법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공부하시기 전에 3가지 정도는 미리 무조건 알고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2가지입니다. 저 마지막까지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1, 2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수질환경 관계 법규. 이게 이 과목 이름이 수질환경 관계 법규인데요. 왜 제가 저런 카테고리를 넣었냐면, 저 수질환경 관계라는 말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법이 하나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수질환경의 이제 주가 되는 법은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거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든지 또는 뭐 지하수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다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법에는 이렇게 3분류로 나누는데 이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3번은 제가 사실은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법을 찾는 방법. 사실 그 자체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좋긴 좋겠지만은 시험 공부할 때 이걸 찾을 일이 언제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무조건 해서 한 방에 다 끝내고 붙으셔야 되겠지만은 너무 막 바빠져 가지고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막 불러서 연구실에서 맨날 막 실험하고 막 청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인 분들은 갑자기 막 출장을 가고 중국에 막 한 달이 있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집안 사정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야근을 맨날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 이번 회차가 아니라 다음 회차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 뒤에 시험 봤다고 하면 많으면 2번이나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교재를 보면은, 교재는 1년에 한 번밖에 개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속도를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실 찾으셔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질환경 관계 법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보면은, 수질환경 관계 법규는 3가지 법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단은 이걸 모태로 해가지고 이게 거의 95%고요. 거기에 플러스 먹는 물 수질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이 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대기법, 수질법, 폐기물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약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라는 공부하기 전에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 의의를 좀 보면은 헌법에 보면은 35조에 이제 환경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주변의 이 환경에 의해서 피해를 안 입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보존해 줄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헌법에 의거해 가지고 결국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서 수질법이 나왔다라는 거, 그 기본은 좀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법이 가장 큰 가장 센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세분화로 나누는 게 시행령, 더 세분화로 나누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법이 가장 크고 시행령, 시행규칙 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은 음악을 듣는다 할 수 있죠. 사람은 클래식을 듣는다. 음악보다 더 세분화된 법이잖아요. 음악 안에는 뭐 락도 있고 뭐 힙합도 있고 재즈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장르로 나눌 수 있고, 클래식을 듣는다. 그러면 사람은 베토벤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사람은 음악 안에 있는, 음악도 클래식 안에 있는, 또 클래식 종류 뭐 바흐, 모차르트 중에 베토벤, 더 세분화된 걸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분화된다는 거, 나눈다는 거는 뭐 그냥 지금 한번 설명 들으면 아실 텐데, 이거를 문제풀이에 좀 적용을 해놓으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2회차에 한 번씩 이런 문제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어떤 법은 떼떼떼떼떼 해갖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떤 법은 떼떼떼떼 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아주 큰 틀에서 구하는데, 시행령을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낚시 뭐 제한구역에 관한 뭐 조례다 뭐 하면서, 규칙이다 하면서, 낚시 바늘을 끼울 때는 뭐 5개 이상을 하고 4개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뭐 5대로 들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짜잘한 거를 설명을 했나요? 아니면 큰 틀을 설명했어요?
짜잘한 거 설명했죠. 이런 것들 딱 봐도 뭡니까? 아,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빈칸에 1번 대통령령, 2번 환경부력. 환경부력 찾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 가지고.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참 설명하기 싫은 건데 여러분들 정말 실무에서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다음 회차 보면 필요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찾는 방법은요. 법제처 사이트. 이거는 아마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쓰실 거고 www.law.kr 들어가면 법제처 사이트가 나오고요. 거기 이제 검색하는 란에 우리는 수질 수생태계니까 뭐 수질 수생까지만 쳐도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먹는 물 치면 먹는 물 법 나오고 환경정책 기본법 나오고 거기서 색인을 하시면 되고 눌러보면 거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에 3단 비교 나오고 두 번째 뭐 버튼에서 신구법 비교라고 나와요. 그 중에 이 신구법 비교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지금 개정된 법하고 개정되기 전 법이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6개월 지났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보면 되고 1년 지났다고 하면 2번 바뀐 것만 확인하시면 바로 바뀐 거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 비교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서도 써먹기 좋은데 법 찾을 때 하나하나 이게 몇 조에 있지 이렇게 찾잖아요. 3단 비교 이렇게 쭉 해놓고 거기에 이제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돼요. 거기서 찾으면은 다 나온다는 거.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아, 수생법이 아니구나, 먹는 물이구나, 거기 찾아봐야 되고 없어요. 환경정책 기본법이고 찾아보시면 되고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거기에 그 시행령하고 이제 시행 규칙만 있는데 별표라는 게 있어요. 별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제가 음악 뭐 클래식 베토벤 했으면 베토벤 음악에 들어가는 곡목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곡목 리스트를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법령에 집어넣으면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따로 별표로 규정해서 세부 항목들을 다 명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색인할 때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별표를 보시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세상이 참 좋아져 가지고요. 법제처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법을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수질 수생태계 누르고 먹는 물 누르고 막 눌러놨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법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메일로, 여러분들 메일로 그 법이 와요. 메일로 옵니다. 그걸로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 이제 색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저랑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법규를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좀 설명드리는데, 법규는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언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주 전, 한 달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2주 전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암기가 자신 있으면 1주 전에 하셔도 돼요. 더 자신 있으면 3일 전에 해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맨날 1주 전에 했는데 다 됐어요. 70점 다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그 제가 암기력이 안 좋다는 거 전강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다 해서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단기간에 압도놓고 하시면 되겠고, 모든 문제를, 교재의 모든 문제를 3번 이상 반복해서 푸실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OT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그러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